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은 결국 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오롯이 나만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나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대신 걸어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뻤던 순간도 있고 눈물이 났던 날도 있죠.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했던 때도 있고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앉았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온 건 바로 나입니다. 누구보다 끈질기게, 누구보다 묵묵하게 내 삶을 걸어온 건 바로 내 안의 나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하다고.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함께 울어줄 사람, 같이 웃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단 한 사람만 남는다면 그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봐야 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외롭고 고단할 때 진짜 나를 일으켜주는 건 누군가의 말보다 내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잘하고 있어. 이 말은 세상 누구보다 내 입으로 나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가는 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곤 하죠.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누군가의 성공적인 커리어, 누군가의 완벽한 외모와 가정하지만 그것이 진짜일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말하지 않은 고통을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론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같아도 사실은 매일매일 버텨가는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의 길도 당신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호흡으로, 당신만의 보폭으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뒤를 돌아보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감정이 모여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완성해가는 귀중한 과정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날은 누구보다 치열했고 누구보다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늘 정답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알려주는 성공법, 누군가가 말해주는 행복의 공식하지만 그 어떤 공식도 당신의 삶에는 100% 들어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답을 쫓느라 정작 나의 진짜 목소리를 놓치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 멈추고 나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이대로 행복한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은가? 남이 정해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더디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향해 한 발씩 걸어보세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도 결국 그 길이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다 줄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더 아름다운 곳으로, 그리고 설령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둠은 빛을 만들기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듯이 곧 당신의 시간도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 한마디를 속으로 외쳐보세요. 나는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나의 길을 잘 걷고 있다. 나는 나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선택한 그 길이 비록 누군가의 시선엔 이상하게 보여도
당신에게만은 그 어떤 길보다 진실해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만 잊지 마세요.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았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순간 이런 생각이 덫에 빠진다. 결국 그 질문의 끝은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 눈치를 보고 평가를 의식하고 심지어 사랑받기 위해 나 자신을 숨기기도 한다. 어릴 적엔 부모의 기대에, 학교에선 선생님의 기준에, 사회에선 조직의 요구에 맞춰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의 기대에 묶인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 삶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진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지쳐가고 결국은 사라져버린다. 왜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외면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그림을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60대에 마라톤에 도전한다. 어떤 이는 아이 셋을 키우며 대학에 입학하고 어떤 이는 은퇴 후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운다. 그들이 대단한 이유는 나이도 조건도 시선도 뛰어넘어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늦은 시작이란 건 결국 사회적 기준에 불과하다. 나에게 맞는 속도는 세상의 평균과 같을 필요가 없다. 늦게 피는 꽃도 있다. 그 꽃은 봄에 피는 벚꽃보다 더 향기롭고 더 깊이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자. 이 나이에 해도 될까라는 질문 대신 이걸 하면 내가 행복할까로 바꿔보자. 남들이 뭐라 할까보다는 내가 이걸 진심으로 원하는가를 먼저 물어보자. 세상이 원하는 인생 말고 내 마음이 원하는 인생을 따라가야 한다.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이 당신 편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안 돼 라고 해도 내 안의 목소리가 해보자고 말하면 그 길은 걸어볼 가치가 있다. 반대로 모두가 박수쳐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다. 진짜 멋진 삶이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이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은 결국 가면을 쓴 연기가 될 뿐이다. 아무리 오래 연기해도 가면은 가면일 뿐, 그건 내 삶이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당신은 당신의 리듬으로 살아도 괜찮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느라 내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 기대는 평생 변한다. 맞추다 보면 끝이 없다. 하지만 당신의 열정, 당신의 꿈, 당신의 삶은 단 하나뿐인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꿈꾸자. 다시 도전하자. 남들이 뭐라 할까보다는 이게 정말 나를 설레게 하는가를 먼저 물어보자. 타인의 기대는 그들의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의 것이다. 내면을 정리하고 타인의 목소리를 잠시 끄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자. 그 안에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세상의 시선보다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렴.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자. 타인의 기대는 내 삶의 나침반이 아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공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진심을 따르자. 누가 뭐라 해도 괜찮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살아야 하니까.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 우리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놓치게 된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숨 쉬고 있을 뿐 진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용기에서 시작된다. 남들이 다 가는 길 대신 나만의 길을 선택하는 것, 모두가 멈추는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익숙한 틀을 벗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모여 나를 나답게 만들어간다. 타인의 기대는 결국 타인의 욕망이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삶을 소비하지 말자. 우리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다. 나를 아끼고,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들은 쉽게 잊지만, 나 자신은 평생 나와 함께한다. 그렇기에 가장 오래, 가장 진실하게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 부디 자신에게 솔직하자. 마음이 이끄는 길로 걸어가자. 그 길이 때로 외롭고 힘들지라도 결국은 진짜 나를 만나는 길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의 꿈으로 살아가자.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진정한 성공이다. 오늘도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가길 응원한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자.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자.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마라.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았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순간 이런 생각에 더뎌 빠진다. 결국 그 질문의 끝은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 눈치를 보고 평가를 의식하고 심지어 사랑받기 위해 나 자신을 숨기기도 한다. 어릴 적엔 부모의 기대에, 학교에선 선생님의 기준에, 사회에선 조직의 요구에 맞춰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의 기대에 묶인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 삶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진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지쳐가고 결국은 사라져버린다. 왜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외면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그림을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60대에 마라톤에 도전한다. 어떤 이는 아이 셋을 키우며 대학에 입학하고 어떤 이는 은퇴 후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운다. 그들이 대단한 이유는 나이도, 조건도, 시선도 뛰어넘어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늦은 시작이란 건 결국 사회적 기준에 불과하다. 나에게 맞는 속도는 세상의 평균과 같을 필요가 없다. 늦게 피는 꽃도 있다. 그 꽃은 봄에 피는 벚꽃보다 더 향기롭고 더 깊이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자. 이 나이에 해도 될까라는 질문 대신 이거라면 내가 행복할까로 바꿔보자. 남들이 뭐라 할까보다는 내가 이걸 진심으로 원하는가를 먼저 물어보자. 세상이 원하는 인생 말고
내 마음이 원하는 인생을 따라가야 한다.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이 당신 편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안 되라고 해도 내 안의 목소리가 해보자고 말하면 그 길은 걸어볼 가치가 있다. 반대로 모두가 박수쳐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다. 진짜 멋진 삶이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이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은 결국 가면을 쓴 연기가 될 뿐이다. 아무리 오래 연기해도 가면은 가면일 뿐 그건 내 삶이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당신은 당신의 리듬으로 살아도 괜찮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느라 내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 기대는 평생 변한다. 맞추다 보면 끝이 없다. 하지만 당신의 열정, 당신의 꿈, 당신의 삶은 단 하나뿐인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꿈꾸자. 다시 도전하자. 남들이 뭐라 할까보다는 이게 정말 나를 설레게 하는가를 먼저 물어보자. 타인의 기대는 그들의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의 것이다. 내면을 정리하고 타인의 목소리를 잠시 끄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자. 그 안에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세상의 시선보다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렴.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자. 타인의 기대는 내 삶의 나침반이 아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공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진심을 따르자. 누가 뭐라 해도 괜찮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살아야 하니까.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 우리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놓치게 된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숨쉬고 있을 뿐 진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용기에서 시작된다. 남들이 다가는 길 대신 나만의 길을 선택하는 것, 모두가 멈추는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익숙한 틀을 벗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모여 나를 나답게 만들어간다. 타인의 기대는 결국 타인의 욕망이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삶을 소비하지 말자. 우리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다. 나를 아끼고,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들은 쉽게 있지만, 나 자신은 평생 나와 함께한다. 그렇기에 가장 오래, 가장 진실하게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 부디 자신에게 솔직하자. 마음이 이끄는 길로 걸어가자. 그 길이 때로 외롭고 힘들지라도 결국은 진짜 나를 만나는 길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의 꿈으로 살아가자.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진정한 성공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마라. 착하다고 모두가 존중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선 단호함이 필요하다. 불편한 말을 피하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정작 자신에겐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자. 착함은 미덕일 수 있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자기 파괴가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하고 건강한 선택이다. 나를 지켜야 비로소 남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다. 당신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당신만의 중심을 단단히 잡자.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자. 나는 나답게 살겠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마라. 착하다고 모두가 존중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조용하고 순한 사람일수록 만만하게 보는 이들이 있다. 쟤는 말 안 하니까 그냥 시켜도 되겠지. 항상 웃고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야 라며 당신의 배려를 이용하고 당신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하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스스로를 가둔다. 갈등이 생길까봐,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상처 줄까봐 참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 가장 큰 상처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마음은 지치고 자존감은 무너지고 관계는 오히려 왜곡된다.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해선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건강한 경계는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누군가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관계가 소중하다면 더더욱 불편하더라도 진심을 말해야 한다. 진짜 관계는 솔직함 위에 세워진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나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어쩌면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맞춰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때로는 단호함이 나를 더 지켜주고 침묵보다는 한마디의 진실된 말이 관계를 더 정화시켜준다. 당신의 감정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다. 당신의 분노도 슬픔도 피로도 마땅히 표현되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증거다. 그리고 꼭 기억하자. 당신이 침묵할수록 세상은 당신의 경계를 계속해서 침범할 것이다. 한 번의 양보가 두 번이 되고 결국 습관이 되어버린다. 경계 없는 착함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용기 있게 선을 그어보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좀 상처가 되네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해보자.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이 조금씩 당신의 것이 되기 시작한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더 이상 참는 사람의 이름이 되어선 안 된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단호함과 따뜻함은 공존할 수 있다. 당신은 둘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마라. 당신의 중심을 지켜라. 무례한 말에 웃지 말고 부당한 상황에서 침묵하지 말며 타인의 편의를 위해 내 마음을 버리지 마라. 당신은 그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오늘도 단단하게 말하자. 나는 나답게 살겠다.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 위로와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존감을 낮추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감정적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상대방과의 만남이 즐겁지 않고 대화가 불편하며 함께 있는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냉정하고 단절적인 방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서서히 연락을 줄이며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면 더 만족스럽고
질 높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의미 있는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먼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만남이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정리하세요. 의미 없는 온라인 관계를 줄이면 더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친구의 수보다는 관계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데 주력합니다. 현재 맺고 있는 관계들을 돌아보며 어떤 관계가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인지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냉정하고 단절적인 방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서서히 연락을 줄이며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도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정화는 관계 정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먼저 존중하세요. 그게 진짜 나답게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는가요? 만남 이후에 기운이 솟는가요? 아니면 이유 없이 피곤한가요? 그 느낌이 곧 답입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미련 없이 떠나보내세요. 그래야 당신의 마음에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삶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처음엔 조금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금세 평온함과 안정감으로 채워집니다. 불필요한 대화가 줄고 감정 기복도 줄어들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인간관계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 관계 정말 유지할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오래됐기 때문에 미안해서 이어가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아껴야 할 시간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오늘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경제력은 삶의 독립을 좌우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 자립이 없다면 선택의 자유도 없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곧 인간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과 독립을 바탕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인이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돈 벌기에만 소모하지 않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취미, 학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자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이 개인의 인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면 필요에 의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자유롭게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힘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높은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한 상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정적 선택의 자유와 함께 지출 통제, 자산 관리, 장기적 목표 실현 능력을 포함하며 개인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욱 강해집니다. 금전적 걱정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데 더욱 용이해지며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촉진제가 됩니다. 경제적 자립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자립을 달성한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돈 벌기에만 소모하지 않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자립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 선택의 자유와 함께 지출 통제, 자산 관리, 장기적 목표 실현 능력을 포함한 재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면 필요에 의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자유롭게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힘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높은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한 상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정적 선택의 자유와 함께 지출 통제, 자산 관리, 장기적 목표 실현 능력을 포함하며 개인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 선택의 자유와 함께 지출 통제, 자산 관리, 장기적 목표 실현 능력을 포함한 재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면 필요에 의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자유롭게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힘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높은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한 상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정적 선택의 자유와 함께 지출 통제, 자산 관리, 장기적 목표 실현 능력을 포함하며 개인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 선택의 자유와 함께 지출 통제, 자산 관리, 장기적 목표 실현 능력을 포함한 재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면 필요에 의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자유롭게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힘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높은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한 상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정적 선택의 자유와 함께 지출 통제, 자산 관리, 장기적 목표 실현 능력을 포함하며 개인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 선택의 자유와 함께 지출 통제, 자산 관리, 장기적 목표 실현 능력을 포함한 재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서 친구나 가족, 동료들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지나치게 커지면 우리는 점점 더 그들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기대고 의지하려는 마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기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이나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려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기대에 맞추는 삶은 일시적인 안정감을 주긴 하지만 그 안정감은 결국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 자신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의존적인 삶은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외부의 평가에만 의존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할 때 나는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실패도 성공도 모두 내 선택의 결과이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존적인 삶이 고독이나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의지하며 살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정을 책임지고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관리하며 나만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존적이지 않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기대에 의존하는 삶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그로 인해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며 성장하는 태도가 바로 자기 의존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존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삶은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감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 의존적인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말은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의 기대에 맞추려는 삶은 나를 숨기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없게 만들지만 내가 나를 의지할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고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결국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할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의 기대에 맞추는 삶은 짧은 순간의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은 내 안에서 깊은 만족감과 자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나 자신을 의지할 때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놓치고 지나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사회적인 압박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안정감을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나 외로움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정말 외로움일까요?
사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자유와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외로워서 혼자 있을 수 없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내가 온전해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이런 생각을 고수하다 보면 오히려 내 삶을 타인의 기대와 필요에 맞추게 되며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흐려지고 결국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자체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맞추고 타인의 시선에 따라 행동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보다는 나의 반응을 보고 기대를 하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아도 되며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되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자유는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주변의 소음이나 분위기, 타인의 반응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감정과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에 대해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동안 외면했던 내 마음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점에서 불만을 느끼는지,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또한 창의성을 자극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타인과의 대화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차분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놀랍도록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의적인 순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더 나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것은 곧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생기고 그것은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감정적으로도 더 안정적이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자신을 돌아보며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더욱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나아갈 방향을 냉철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며 살아간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안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깊이 이해하고 내 감정을 온전히 돌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성숙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이해할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움이 아닌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일상과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때때로 후회하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차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 통제의 중요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깊이 다뤄졌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각적 반응과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행복, 불안 등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감정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으며 더 긍정적이고 건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에 휘둘린다면 우리는 때때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후회를 남길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감정은 종종 우리의 인지적 판단과 행동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물러나게 되며 기쁨을 느낄 때는 사람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때때로 왜곡된 판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솟구칠 때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후회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우리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물러서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힘을 길러야 우리는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우리의 삶을 보다 지혜롭고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프거나 화가 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거나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며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을 인정한 후 우리는 그 감정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나는지, 그 화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관찰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감정이 지나친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더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깊은 호흡과 명상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과 몸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명상은 또한 감정을 통제하는 데 유익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은 자기 성찰을 촉진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연습을 제공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보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폭력적으로 표현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노를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 감정이 폭발적으로 표출되지 않으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종종 특정 상황이나 사람, 환경에서 유발됩니다. 예를 들어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거나 과거의 경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원인을 명확히 알면 우리는 그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은 자기 성찰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감정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단지 다루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슬픔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불편하거나 불평등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감정을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자기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현자는 감정을 통제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부분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잃고 얻습니다. 돈을 잃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있으며 때로는 건강, 직장, 명예까지 모두 잃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실은 바로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는다는 건 단지 내가 누구인지 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나의 가치, 자존감,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데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도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잃는 순간 삶의 방향과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되고 세상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상사의 눈치만 보게 되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었지만 점점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내 삶이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또는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사랑받기 위해 나의 취향, 생각, 생활 방식을 하나둘 포기해 나갈 때 처음엔 그저 양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며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조금씩 놓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내면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 길은 내가 원하던 길인가? 이 관계는 나에게 건강한가? 이런 질문을 삶의 여러 지점에서 던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기준으로만 자신을 재단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직장, 괜찮은 연애, 괜찮은 외모. 하지만 내가 정말 괜찮은가? 라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무심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 속 비교, 타인의 시선, 끊임없는 성취 압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우리가 평생 유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람도 나여야 합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건 자기중심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주변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명확하게 관계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뚜렷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도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없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꾸만 맞춰주게 되고 결국 상처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싫은 부탁, 무리한 요구, 불합리한 상황 앞에서 예의 바르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은 배려 없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둘째, 일상의 루틴 속에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신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차 한잔하며 멍하니 있는 시간도 좋습니다. 셋째,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기쁨뿐 아니라 분노, 슬픔,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인정하고 다뤄야 합니다. 억누르기보다는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나를 칭찬해주는 문장을 매일 하나씩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이런 말들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할수록 내면에 스며들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이 선택이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판단을 조금 더 자기중심으로, 자기 보호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자신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사랑, 돈, 성공,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존재입니다. 그러니 부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나를 놓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이고 내가 내 편이 되어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 연인, 가족, 동료,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는 친밀해 보이는 관계도 속을 들여다보면 존중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관계일수록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정, 사회적인 관계망, 주변의 시선, 그리고 나 스스로의 죄책감이 우리를 그 관계에 계속 붙들어매곤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삶을 점점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당신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노력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존재 자체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처음엔 참아보려 노력합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죠. 하지만 계속된 무시는 결국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존중이라는 건 단순한 예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생각과 감정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그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서 드러나는 존중의 부재는 우리를 점점 위축되게 만들고 나중에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두려워지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좋은 점도 있잖아. 그렇게 쉽게 사람을 정리할 수는 없지. 맞습니다. 인간관계는 그렇게 흑백 논리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복잡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보다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있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끊는 건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할 것입니다. 미안함, 두려움, 후회, 공허함.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과정을 지나면 비로소 나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풀리고 내 목소리를 다시 찾게 되며 나 자신을 다시 소중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의 존중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를 지켜내야 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친구든 연인이든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살면 외롭지 않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하더라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 더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 있죠.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의 무시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처음엔 소소한 무시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나 자신도 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관계가 나를 위축시키는가, 불안하게 만드는가, 나답지 않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그건 손을 놓아야 할 관계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사람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처음엔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그 공허함을 견디는 동안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한 인연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절대 당신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관계만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감히 손을 놓으세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과만 함께 걸어가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어린 시절엔 부모님을 위해, 청년기엔 친구나 연인을 위해, 성인이 된 이후엔 직장과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다 보면 정작 내 자신은 뒤로 밀려나 있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어떤 삶을 꿈꿨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남을 위한 삶은 결코 내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물론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타인을 도우며 느끼는 보람과 책임감은 분명 값진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희생하다 보니 나를 위한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달래며 살아갑니다. 원하는 걸 참는 게 미덕이고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은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와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남이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지 마세요. 누군가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며 살아가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 삶의 결과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조언 몇 마디, 비판 몇 마디를 던질 뿐이죠. 하지만 그 말에 휘둘려 나를 놓치면 결국 후회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지를 찬찬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삶은 멈추고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타인을 우선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위한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해야 진짜 건강하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지치고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곁에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돌보세요. 나의 감정, 나의 건강,
나의 꿈, 나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출발점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거리낌 없이 가져도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산책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그 대답을 실천에 옮긴다면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하나의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해보세요. 그 결심 하나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행이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고 또 그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외롭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그 눈빛 속에는 자유와 평온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외롭기보다 오히려 편안해 보입니다. 왜일까요? 혼자라는 것은 곧 고독과 연결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고독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독은 외로움이고 상실이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고요함이고 자유이고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그런 걱정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자신의 일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 무얼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할까?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스스로 결정하며 자기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느낌을 얻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경험이 얼마나 새로운지 모릅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자기 결정권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날지를 전부 내가 결정합니다. 그 자유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소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혼자 살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변화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외로워서 혹은 불안해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이 혼자의 삶을 통해 진짜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조건 없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내 곁에 남게 되죠.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마음이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신보다 남을 더 챙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같은 질문은 미뤄두기 일쑤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질문들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순간 우리는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깊이 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을 단단하게 가꾸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그 수행의 장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평온을 찾는 연습, 외부 환경이 아닌 내 마음에 의해 행복을 느끼는 연습.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강합니다. 외로움과 불안을 이겨낸 사람, 혼자의 시간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어설픈 관계에 기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습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라는 게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두렵고 눈물이 나는 밤도 있습니다.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 조언해줄 사람이 없어서 막막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결국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삶을 견디는 힘,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어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이란 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혼자여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여도 좋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삶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결핍에서가 아니라 풍요로운 마음에서 관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나를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작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빛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나만의 삶의 속도와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혼자 있는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지금의 고독이 자유로, 그리고 그 자유가 진정한 평화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하게만 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단단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니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